50대 부동산업자가 조직폭력배에게 무참하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공범들은 붙잡았는데 주범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살해 배경과 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일 차장, 시신이 아주 참혹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요? 네, 시신이 발견된 차량, 경찰이 감식하는 영상을 경찰이 공개를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밤 10시 반쯤에 경기 양주시에 있는 수도권 전철 양주역 근처 주차장에서 발견된 BMW 승용차입니다. 이 차량 안에서 56살 부동산업자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전날 오후 6시 40분쯤에 이 차를 몰고 와서 주차시켜 놓고는 유유히 사라지는 남성들의 모습이 저렇게 주차장 CCTV에 포착이 됐어요. 이 남성들은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 씨와 그 일행들인데요. 경찰은 이 조 씨가 이번 살해 사건의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이 사람의 뒤를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신원도 밝혀졌습니다. 부동산업을 하는 50대 남성인데 변호사님 주로 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어쩌다가 양주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미스테리한데요. 원래 전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9일 날 이 조 씨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통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 부두목 조 씨를 말하는 거죠.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 조 씨 만나러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20일 날 휴대전화가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그것이 성수대교 인도 이 부분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신은 그 21일 날 양주시청 부근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양주는 제 발로 걸어서 간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납치라든가 내지는 죽은 상태에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수대교에 이게 액정이 조금 깨진 채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는 거를 행인이 보고서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가 가족에게 갔고 가족이 박 씨가 실종됐다는 사실, 이 부동산업자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죠. 일단 박 씨가 만나러 간다고 한 사람이 조 씨입니다. 경찰도 이 조 씨를 주목하고 살해를 주도한 인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 이 조 씨는 누군가요?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 폭력 조직 그 이름이 국제 PJ파라고 있어요. 네. 그 국제 PJ파의 두목은 김모 씨고 지금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그 방송하고 있는 조모 씨는 부두목입니다. 아하. 근데 이 국제 PJ파는 상당히 그 이 조직폭력 계보에서는 그 이름이 알려진 그 규모의 조직입니다. 그 아마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2년도 그 정도일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연관됐던 여운환이라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여운환이가 그 당시에는 국제 PJ파 두목으로 행세를 했었거든요. 그 조직에 이제 그 연계돼 있던 사람들인데 유명합니다. 이 국제 PJ파는 부산 칠성파 두목 그 이강환이하고 이 여운환이가 일본 넘어가가지고 야쿠자들하고 이 손 그 잘라서 이 술 타가지고 마시는 그런 그 의형제 결연식도 있었던 아주 주목받는 그 이 국내 폭력 조직의 저 팀입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두목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조모 씨입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박 씨가 간 노래방에는 이미 조 씨의 지인 2명이 있었고요. 또 술까지 마셔서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일행이 이 박 씨를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폭행을 했는데 사실은 살해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애초에 다른 계획을 짰거나 아니면 저쪽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했는데 지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노출을 많이 시켰단 말입니다. 네. 근데 둘 사이에 조폭이랑 부동산 사업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추정해 보건데 이제 요즘 조폭들이 많이 이 기획부동산이라든가 그렇죠. 부동산 쪽으로 많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권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네. 조 씨가 박 씨한테 거액 투쟁을 하고 손실을 봤다고 하는 것까지는 나오는데 그 형태가 뭔지를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다른 방식의 같이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숨진 박 씨 같은 경우는 이 국제 PJ파 이 부두목 조 씨랑 노래방에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점심 때쯤에 일식집에 갔다가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노래방에 들어간 게 19일 오후 3시예요. 그런데 노래방을 나온 게 다음날
새벽 1시거든요. 공안 10분. 그러니까 거의 10시간 정도를 노래방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술을 마신 것처럼 몸을 못 가누는 박 씨를 조 씨 일행이 부축해서 BMW 차량에 태우는 모습이 확인됐거든요. 아마 이 태운 이후에 어떤 범행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노래방에서는 일단 살아 있었고 차에 태운 뒤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군요. 우선열 차장, 일단 공범들 2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네. 어디서 어떻게 붙잡히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양주역 주차장에 박 씨를 살해한 채 태워놓고 차량을 놓고 BMW 차량을 놓고 이 택시를 타고 사라진 60대 남성 2명의 행적을 경찰이 포착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간 모습을 보고 하차 장소를 확인을 했고 그 하차 장소 인근의 CCTV를 확인을 해서 양주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이 두 사람을 시신 발견된 다음 날 검거를 했는데요. 약물을 다량으로 복용해서 의식 없이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다. 그래서 일단 근처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모텔에서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가족과 양주 경찰서장에게 남긴 글이 발견됐어요. 경찰은 이 모텔에 이 부두목 조모 씨도 들어갔다 나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한 또 다른 범행인지도 아직은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면서 오늘 오후쯤에 일단 경찰이 신문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신문이 좀 되면 사라진 조 씨의 행방에 대한 수사도 조금 속도가 붙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유서까지 남기고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 이 두 사람이 검거된 거는 제가 추정컨대 고의로 검거된 겁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사체를 유기한 그 양주역 근처의 주차장에는 CCTV가 아주 많아요. 주차장에 많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시체가 실려 있는 차를 놔두고 유유히 걸어 나올 때 CCTV에 두 사람의 얼굴이 잡힌다는 거는 본인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탄다는 건 자기들 동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텔로 갔어요. 모텔도 멀리도 안 가고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제가 어느 모텔인지 압니다만은 그 모텔로 갔어요. 모텔에 CCTV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마치 일부러 CCTV 추적하면 우리 잡히게끔 고의로 잡히도록 노력을 한 것 같은 그 일련의 과정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이 숨진 사람의 휴대전화가 성수대교에서 갑자기 발견됐다는 그 부분도 조금 심치가 않다. 그 부분도 파손해가지고 그쪽에 던졌잖아요. 그것도 이제 위치 추적을 못하게 하려는 개념도 있겠지만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의로 검거된 거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아마 집중적으로 할 거는 뻔합니다. 이들이 먹었다는 그 어떤 수면 유도제가 진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렇다면 치사량 이상을 먹었어야지 맞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양을 먹었는지 경찰이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혹시 주범으로 불리는 그 부두목 조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혐의를 지금 뒤집어 쓰는 형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업가가 술자리에서 반말을 해서 시비가 생겼다. 이 살해의 어떤 이거 동기를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뒤집어 쓰는 형태로. 근데 이 부분은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하게 경찰이 조사해야 될 겁니다. 우발적인 형태로 시비가 붙어갖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게 됐다. 고의성은 전혀 없다라는 걸 강변하는 거고 하필 유서를 쓰더도 경찰서장 앞에 유서 쓴다는 게 참 희한한 부분인 건데요. 아무리 봐도 본인이 어떤 특정한 부모라든가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된 수 있다고 치지만 경찰서장 앞에 쓴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자동차를 주차해놓은 장소까지 메모한 그 물건을 말이 안 남겨놨다고 돼요. 하니까 상식적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긴 해요. 양주가 연고는 있을 겁니다. 아하. 기획부동산 이런 거 등등해서 양주 쪽이 상당히 부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한테 이 연고감이 없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범으로 보이는 조폭 이 조모 씨를 좀 잡아야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미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모 씨가 양주에서 의정부로 이동한 거는 이제 동선이 잡혔는데요. 의정부에서 어디로 갔는지 이제 잠적했다는 겁니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CCTV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소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조모 씨가 말이죠. 과거에도 이렇게 강금 납치 이런 것들을 세 차례나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울 이추 활동 무대고 이런 것들로 볼 때 어쨌든 서울에 잠적을 했든지 내지는 지금 밀항을 위한 준비
내지는 또 뭐 혹시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이 범죄는 치밀하게 계획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밀항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네, 저도 이 부두목 조 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밀항 같은 거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밀항을 시도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밀항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뭐 조 씨를 잡을 근거로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조 씨의 친동생이 저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검거된 사람인데 그 운전한 사람, 그 조 씨의 동생을 통해서 조 씨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있습니다. 조 씨의 동생은 지금 뭐 감금죄로 이미 검거가 된 상태고, 이 나머지 두 사람의 공범이 어쨌든 좀 의식을 많이 회복하고 진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조 씨의 행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지지 않을까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남동생 자체가 거기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좀 맡기면서 자기는 사라지는 형태.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지금 친동생을 보면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던 그 차량을 몰았던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노래방에서 1시 10분경에 이제 이 피해자를 BMW 승용차에 태울 때 그때 이제 그 차를 운전한 게 이거 지금 도주 중인 조 씨, 부두목의 그 친동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운전만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사전에 이미 입이 맞춰진 상태일 거고요. 본인은 서울 정도에 왔을 때 뭐 차를 인계하고 KTX를 타고 광주로 이제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울로 가는 내내 그 피해자가 뭐 코를 골고 자는데 낌새가 좀 이상해서 나는 논현동에서 먼저 내려가지고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 그 사람들이 모두 뒤집어 씌우기로 한 것 같아요. 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밀항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하는데 경찰이 지금 만약에 이 조 씨를 쫓고 있는 경찰이라면 네. 어떤 부분들을 좀 길목을 지켜서 조 씨의 밀항 같은 부분을 차단하려고 할까요? 일단은 아마 이제 경기 북부청에서 전남청이나 이제 각청 해안가를 담당하는 그 해양경찰청 하고 아마 그 공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그 밀항에 대비한 어떤 상당한 그 순찰 활동 이런 게 개시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밀항도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부터 털어야죠. 실제로 연관된.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 거 어때? 이 시점에서 그건 안 되나요?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알아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밀항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사실은 조직 폭력배들이 연결된 그 사건에 신고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예. 혐의 자체는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본인 스스로 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공범에 대해서는 이제 살해죄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는 뭐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이 공범들의 살해 의도가 있다고는 아직은 뭐 경찰이 확신하고 있지 부검해야 않다고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들리는 바는 허벅지 쪽하고 이 온몸에 상처가 상당히 집중돼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네. 폭행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쇼크사 같아 보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 공범이 그 노래방에 와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미리 노래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차를 태워서 이제 서울 쪽으로 왔다는 건데 서울 쪽으로 온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사실은 왜 서울까지 와서 살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살해를 하려면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은폐를 하기에는 오히려 지방에 더 좋을 텐데 금전 문제가 있어서 예. 말하자면 돈을 받으려 하다가 예, 그 예.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는 예. 것이죠. 그런데 이 공범들 같은 경우는 버젓이 주차장에 시신을 네. 놓고 내보란 듯이 그렇게 보였고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공범들의 심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프로파일러님. 뭐 충성심의 시험 이 가장 큰 부분이겠죠. 그 조직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호남에서는 그래도 오래된 조직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조 씨 검거에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또 공범에 대해서도 이 거짓말 여부를 좀 잘 판단해서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